그 과장된 해킹이 나오면은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해킹이 나올 때 과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긴 했는데, 해킹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해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동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진짜 리얼한 해킹은 액션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해킹은 무엇이냐? 폭발하고 컴퓨터가 갑자기 과열이 되어가지고 막 그 드라마 대본에 그런 게 써있어. CPU가 갑자기 치솟아가지고 CPU가 녹기 시작하고 주변에 전자회로가 녹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배터리가 폭발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끔 처음에 제가 대본 그 검토를 받을 때 그런 대사가 나와요. 많이. 그 이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현, 현실적으로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서 막 CPU를 뜨겁게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정도는 익힐 수 있겠지만 이게 폭발까지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 결함이긴 해요, 막 하면서 설득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작가님들도 가끔 계세요. 아니에요. 폭발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뒤 이야기가 이어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폭발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폭발을 시키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아, 해킹으로 폭발? 폭탄은 넣어도 돼요? 폭탄 안 된대. 폭탄 절대 안 되고 일반적인 컴퓨터가 폭발해야 된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드라마, 근데 가장 역동적인 그런 판타지 요소가 전혀 없으면서도 액티브하게 보여준 드라마가 저는 미스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스터 로봇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은 진짜 해킹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 사건, 그 해킹 장면들은 굉장히 심플해. 그래서 막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해킹하면 막 다라르륵 막 그 손가락 현란함 있죠. 그리고 막 초록 색깔 막 화면, 그리고 갑자기 이름 모를 코드들 좌르륵, 그리고 어디선가 폭발 꽝, 이런 게 없어요. 미스터 로봇은 해킹 장면은 의외로 정적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터 로봇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해킹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 미스터 로봇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해킹 공부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해킹 장면들에 사용된 해킹 기법들을 따로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재처럼도 사용이 되고, 이 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해킹 장면을 이야기로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내용을 재밌게 만들어서 이 정적인 해킹 장면도 재밌게 만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해킹 드라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직 안 보셨다면 미스터 로봇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미스터 로봇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도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살짝만 이야기를 해보면, 미스터 로봇에는 엘리엇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자, 이 엘리엇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딱 봐도 뭔가 해커 같죠? 되게. 엘리엇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커의 판타지를 이 드라마에서도 놓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타지 뭐예요? 컴퓨터 잘하는 너드의 특, 사회성 떨어짐, 그리고 정신병 있음, 체력 떨어짐. 딱 요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판타지가 더 하나가 있는데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정신병이 있고 체력이 떨어지지만 여자친구도 있고 여사친도 있어요. 주변에 여자들이 잔뜩 있어. 이거는 조금 판타지긴 합니다. 조금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커에 대한 판타지를 하면 요런 겁니다. 진짜로 이 미스터 로봇에는 이 주인공이 여자친구도 있고 여사친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여자들 혹은 주변에 얘를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은근히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친구들이 많아. 사실 이거는 판타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등장해서 어떤 카페인가? 카페에 딱 들어가서 노트북을 해. 근데 이제 독백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보는 해커의 독백. 내가 여기를 왜 오냐고? 여기는 인터넷이 무슨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뭐 속도가 엄청나지 막 하면서 그래서 난 여기에서 무슨 토르 네트워크에 무슨 노드를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난 척을 하는데 이 엘리엇이 그 카페를 가는 이유는 그 카페 사장이 다크웹에서 아동 성포르노를 이용하고 있었던 그 서버 주인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신고하는 장면이 아마 1화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이 굉장한 해커의 실력자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진짜 임팩트 있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그 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소름. 이제 좀 찐 해커 드라마를 볼 수 있겠구나. 자, 요 기대감으로 딱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엘리엇이 지하철을 타. 근데 그 지하철에는 그 우리나라에도 지하철 빌런들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이상한 빌런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빌런이 타요. 막 노숙자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얘를 자꾸 흘끗흘끗 쳐다봐. 그러니까 얘는 이상하죠. 사회성 떨어지는데. 왜 쳐다보는 거야? 하고 신경질 나는데 아무 일 없었어. 그래서 저는 얘가 처음에는 그냥 뭔가는 있지만 악역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얘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사실 그때 해킹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얘가 어디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보통 해커 드라마의 해커들의 특이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의 해커 특. 낮에는 정보보안 전문가, 하지만 밤에는 해커다. 자, 요 컨셉이긴 합니다. 물론 조금 전형적이긴 한데 낮에는 이제 정보보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가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지금 우리 고객사가 해킹 공격이 오는데 너 지금 빨리 출근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빨리 출근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딱 그 해킹 공격들을 보면 야, 이거 완전 장난이 아닌 놈인데 이거 디도스 굉장한 놈이야. 엄청난 녀석이군. 이라고 하면서 이걸 끄기 위해선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 돼. 그래서 사장이랑 같이 서버실을 가. 거기에서 해결을 하죠. 해결을 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또 올 거잖아요. 얘를 또 만나. 아니, 이 빌런 아저씨는 지하철에 계속 사나봐. 계속 또 만나. 그래가지고 저 아저씨 뭐야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데 엘리엇이 이제 무시하고 가려는데 얘가 야, 너 그거 악성 코드 지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얘가 그 서버실에 갔다고 했잖아요. 서버실에 가가지고 악성 코드를 봤는데 그 악성 코드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던 거야. 너 이거 악성 코드 지우지 마라 라고. 근데 얘가 안 지웠던 거야. 사실 몰래 안 지웠어, 그 악성 코드를. 근데 얘는 몰래 안 지운 건데 얘가 어떻게 알고 있지? 얘가 배우구나. 그래서 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만의 또 아지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오락실이었어. 거기 가니까 이제 진짜 얘네들의 팀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기계 만드는 하드웨어 장인이 있고 얘네들의 해킹팀 크루가 결성이 돼요. 자, 이 해킹팀 크루에 딱 들어왔어. 사실 얘는 프리패스죠. 들어왔어. 그랬더니 얘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이야. 얘네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금융 시스템 회사의 데이터를 싹 다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청 유명한 은행이 있어. 그 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날려. 그럼 어떻게 돼요? 예금 정보 사라지죠. 대출 정보 사라지죠. 모든 금융 기록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없는 거잖아. 그래서 데이터를 싹 다 날리자는 거야. 얘가 처음에는 그거 어떻게 날릴 건데? 하니까 얘가 말하죠. 나에게는 계획이 있지. 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야, 그거 데이터 뭘 어떻게 하긴 해. 다 터뜨리면 되지. 야, 그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있거든? 데이터 센터들 건물 5개인가 6개 있어. 거기 백업 서버까지 다 터뜨리면 돼. 얘가 띠용한 거죠. 에? 야, 니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뛰어나갑니다. 뛰쳐나가. 니네는 미쳤어 하고 나가. 근데 얘가 집에 오긴 했지만 건물을 폭발시키기는 싫어. 하지만 얘의 여사친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학자금 대출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매번 이 대출금 갚고 이걸 힘들어해. 근데 얘는 항상 얘를 음지에서 도와주는 거 알죠? 얘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몰래 해킹해가지고 얘가 바람둥이다라는 걸 뭐 알려주거나 뭐 아니면 뭐 사전에 알지 못하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해줘 얘가 좀. 근데 당연히 이 여사친 것도 해킹합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얼마나 학자금 대출 갚고 이걸 힘들어하는 걸 잘 알아. 그래서 아 이거 대출금은 없애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건물을 폭발시키긴 싫어.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 그 크루에 들어갑니다. 야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건물을 폭발시키지 말고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해킹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만 싹 안전하게 건물을 폭발시키지 않고 싹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해킹팀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즌 1 때는 그 금융 시스템을 날리는 게 목표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요. 금융 시스템을 다 날려. 자, 근데 금융 시스템을 날리면 세계는 대혼란이 오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부자도 거지가 되고 거지도 갑자기 아무것도 없게 된 거야. 집문서도 사라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데이터가 노데이터야. 엄청난 혼란, 그러니까 카오스,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가 패닉에 빠져요. 그래서 시즌2인가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멘붕, 현타가 와가지고 지 혼자 또 이상한 짓을 해. 뻘짓을 해. 그게 시즌2인가 그럴 거고.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시즌3가 또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배우들이 또 있어요. 그 배우들의 이야기들. 그게 이제 시즌 3인가 4, 5 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걸 다 보다 보면은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해킹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할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서비스가 먹통이겠지만 진짜 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이 싹 다 날아가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미스터 로봇은 해킹 공부하시려는 분들 혹은 해킹 동기부여에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멋있는 해킹 드라마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미스터 로봇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주행을 한 2번인가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도 재밌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석 때 너무 할 게 없는데 심심한데 하면은 요거 미스터 로봇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해킹 영화나 드라마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